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떨고 있는 정유주네요. 네, 오늘 키워드 바로 나왔는데요. 네. 올 들어서 고유가와 정제 맞은 강세로 날아오르던 정유주가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규제 리스크 때문인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일 폭등하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연방 유류세를 면제하자고 제안한 영향인데 자연히 정유주의 향방에 대해서도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죠. 오늘은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바이든 대통령 발언이 좀 세게 나오던데 어쨌든 연방 유류세 면제를 요청했다.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유류세 면제를 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예. 일단 1갤런당 18센트 정도 하는 휘발유 유류세와 또 경유 24센트를 석 달 동안 받지 않겠다는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We can bring down the price of gas and give families just a little bit of relief. I call on the companies to pass this along, every penny of this 18-cent reduction to the consumers.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시행이 되면 약 3.6%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특히 휘발유 값은 갤런당 최대 1달러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분석들 나오는 거 보니까 효과에 대해서는 좀 시각이 엇갈린 것 같은데 이 면제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네, 일단 바이든은 이번 주에 7개 정유업체를 백악관에 불러서 만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생산 확대나 가격 인하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렇게 바이든이 의회는 물론이고 정유업체 등에게 입법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인데요.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도 유류세 면제의 효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업체 협조도 필요하고 정치권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어떤가요? 전문가들 역시도 안타깝게도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는 등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자칫 수요만 늘려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예.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정책학 교수는 정유사들의 생산 확대 여력이 이미 바닥이다.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수요만 늘어서 유가가 더 뛰고 감세 혜택 부분은 공급업체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제프 커리 골드만삭스 글로벌 상품 리서치 책임자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커리는 유류세 일시 면제가 결국에는 소비 수요만 부추길 것이다며 높은 가격의 수요를 낮출 수 있도록 시장에 맡겨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종합해 보자면 이번 조치가 수급 불균형이라는 펀더멘털을 손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왜곡만 초래할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석유 업체들한테도 좀 강하게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 또 석유 업계와 회동을 한다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논의가 나온 탓인지 국제 유가는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산 원유의 기준이죠. WTI가 배럴당 100달러에 좀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류세 인하에 대한 논의도 영향을 미쳤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줄면 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상 처음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거론한 상황인데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certainly a possibility. It's not our intended outcome at all, but it's certainly a possibility. And frankly, the events of the last few months around the world have made it more difficult for us to. 네, 파월 의장 발언 살펴봤는데 저희가 사실 FMC 직후에 파월 의장 발언 또 같이 살펴봤을 때만 하더라도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는데 그때 발언이랑 간밤에 나온 발언을 좀 비교해보면 결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인데요. 실제로 월가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지속적으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티그룹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데이터를 들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50%로 높여 잡았고요. 예. 골드만삭스도 리스크가 더 높고 또 전방위적이라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또 UBS는 2022년이나 2023년에 미국이나 글로벌 전체에서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는 않지만 견착륙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파월 의장까지 이런 분석에 말을 보탰다면 경기 침체가 원유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전망에도 힘이 실립니다. 이렇게 되면 정유주들한테도 영향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스위스 쿼트 은행의 이펙
오즈카데스카야 선임 분석가는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충격은 유가 랠리를 멈추게 해서 WTI를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끌어내리고 이상적으로는 200일 이동 평균 선인 배럴당 92달러까지 내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여러 경고가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면서 정유주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메이저 석유업체인 엑소모빌은 3.9% 떨어졌고 마라톤 오일과 코노코필립스의 주가는 각각 7.2% 또 6.2% 내렸습니다. 또 옥시덴탈과 대본에너지도 각각 비슷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떨고 있는 정유주 이런 키워드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원유 시장 전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분석 나옵니까? 일단 전문가들은 앞으로 당분간 좀 원유 시장이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여전히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리터부시 앤 어소시에이트는 시장이 전 세계의 석유 소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온통 집중해 있다면서도 원유 수급 균형이 빠듯하기 때문에 다시 유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골드만삭스도 9월까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40달러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려면 유가가 배럴당 160달러를 넘어서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지금의 유가 약세는 일시적인 요인일 수 있고 이게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건데요. 하지만 명심해야 하셔야 될 것이 어디까지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외부 변수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상황이 언제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하셔야겠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웨스트 이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